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목소리 참 밝으세요. 어떻게 좀 요즘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신가요? 아니요. 여기 사는 지가 지금 몇 년 됐는데요. 네. 너무 사자마자 그때 많이 내렸다고 생각을 해서 샀었는데요. 그 종목이 또 어떤 내리고 또 종목이죠? 내리고. 네, 바른전자인데 바른전자요. 2730원에 매수를 60% 했었습니다. 60%한 번에 들어가신 거세요? 아니요.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그만 내려가겠지 하고 또 사고 또 사고 아. 그렇게 된 적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바른전자 얼마에 들어가신 거죠? 근데 지금 평균 가격이 2,730원이에요. 2,730원이요. 예. 계속 이 비중을 늘리셔서 이 단가를 낮추신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작년에 매수하신 건가요? 작년도 더 안에 했죠. 그러시군요. 혹시 그래가지고 진단 제가 좀 이거 받아보셨어요? 근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지시 없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냥 그 주식을 사봐도 괜찮다고 누가 추천을 해서 네네네. 그렇게 제가 샀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손절이라고 하나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고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이만큼 내렸다 가니까 자꾸 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게 네, 지금 그래가지고 시청자님 너무 마음이 걱정 많이 괴롭습니다. 하셨네요.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예. 네,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저희가 진단해 드릴게요. 예, 정말 좀 이쁘게 좀 잘 좀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잘 들어주세요. 네, 이강무 전문가님 네. 살려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힘드셨던 네.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반등 중에 있기는 한데 반등을 좀 보이려고는 하고 있는데 뭐 사신 가격에 비하면 너무도 미약합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네. 있을까요? 이 시청자님을 보듬어 드려야 되는 건 맞는데 혼나셔야 돼요. 이거는 2015년도로 돌아가 볼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당시에 급등세가 연출이 되었을 때 급등주를 따라 매매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평균 단가를 했을 때 2,600원대에 매수하신 이 단가도요. 급등주에 한번 추격을 했다가 물리기 시작하면서 계속 비중은 늘어난 겁니다. 급하게 떨어지니까 급등주가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계속 주워 담게 되신 거예요. 이거는 사실 기업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를 보기도 전에 너무나 이제 급하게 급등주 매매를 좀 노하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하신 거고요. 그리고 바른전자를 지금부터 좀 대응하시기는 아마 좀 힘들 거예요. 일단은 최근에 1,000원대, 2,000원대 미만이라면은 그래도 좀 견뎌볼 수 있는 폭은 있겠지만은 2,700원 또 3,000원 근접 이상의 가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고생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주가가 이 시기에 왜 움직였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바른전자 호재 뉴스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왜 올랐냐라고 다시 보면요. 그때 당시에 삼성페이에 대한 호재라든가 그런 호재가 있는 상태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좀 지원받는다는 이야기로 해서 급등세를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이때 당시 움직였던 게 본질의 가치에 대해서 사업성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이 투자 소식, 중국에 대한 이때 2015년 때만 해도요. 중국과의 이 연결성이 굉장히 컸었던 시장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중자만 들어가도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화장품 회사도 많이 인수를 했고 우리나라 IT 회사들, 게임 회사들을 많이 지분 투자를 많이 했었던 시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바른전자도 그와 같은 이야기로 올라갔던 거고요.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 기대를 가지고 들어왔겠지만 이 주가 자체는 바른전자가 만들고 있는 그 상품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중국에 대한 키워드로 올라간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만한 시세를 보이려면요. 새로운 그냥 바른전자가 아닌 바른전자에 그냥 새로운 뉴스가 있어야지 움직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바른전자가 만들고 있는 것들은 사실 4차 산업에 대한 사물인터넷이라든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회사가 메이저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냥 중소기업 작은 제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케어가 되겠지만은 큰 시장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럼 주가가 다른 종목들이 크게 뛰었을 때 다른 기업들이 10배 간다면은 얘는 10을 간다라면 얘는 1, 2밖에 못 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과거에 이 3,000원대까지 올라가기에는 새로운 이벤트,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이 되어진다면요, 대략 뭐 2,500원, 2,300원, 네, 이 가격만 와도 정말 크게 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도 예상치 못하는 뭐 중국에 대한 인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면은 반등이 되어졌을 때는 이 종목을 좀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가격은 2,000원대 근접부터 해서 천천히 내려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0원부터 비중을 네. 계속 좀 줄여 나가자. 가망은 좀 없다. 네. 지금 들리는 뉴스들은 좋아요. 좋은데 3,000원대까지 이상 가기 위해서는요,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이 회사에 대한 이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그냥 중국의 인수라든지 네, 네. 투자를 받는 그런 형태의 확실한 모멘텀이 있지 않은 이상 뭐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네, 돼요. 뭐 반도체적으로 움직인다고 이 종목도 같이 그만큼 또 점프를 하고 이렇게 가능성은 그렇죠. 없다라는 네. 그 말씀이시네요. 시청자님, 네. 네. 그러면 지금 2,000원대부터 이제 자꾸 팔으라고요? 네, 비중을 계속 좀 줄여 나가서 이 종목이 아니라 다른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좀 많이 보전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